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대장동과 미래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표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합니다. 기어코 본인의 피의 사실을 민주당과 결부시켜 여론을 반으로 쪼개고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것으로 나를 지세우는 국민의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주춤한 모습입니다. 조금 내려온 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이란 나난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란 나난.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발언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도 있고 그것을 또 가장 크게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꼽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가 25일 있었으니까 나나는 나경원 의원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나는 뭡니까? 지금 가장 크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난방비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23일 정도부터 불거졌으니까 지난주까지 포함되겠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란 나난 네. 이 현상이 지금 대통령이 중도층이나 추가적으로 MZ세대까지 지지를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인 만큼 이게 향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생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네. 이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원을 한다라는 현수막을 다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또 다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는 다음 달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 달은 이제 이번 달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활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임기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 3대 개혁 과제도 이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실현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거의 2배 가까이 될 네. 것이라는 것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굉장히 좀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앞서 이란 나난 말씀하셨는데 네. 이란 정부가 이란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라는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뭐 다시 한번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나오던데 그렇다면 대통령 외교 발언이 지지율에 당분간 영향을 주게 됩니까? 뭐 당분간이겠죠. 뭐 네.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뉴스량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또 난방비라는 이슈가 또 이란과 관련된 이 이슈를 또 덮어버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외교에서 중동에서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40대 화이트 칼라도 윤석열 대통령 대체로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로 일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외교 리스크, 이 잔상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전에 40%대에 있다가 지금 다시 30%대로 내려앉는 모습인데
지지율 향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앞으로 더 다시 치고 갈 그런 여력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치고 갈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네. 그 잠재적인 여력은 있는데 이제 지금 임기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지지율을 이제 뭐 지지의 긍정 평가를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임기 첫 해에는 좀 실수가 있거나 그래도 그걸 좀 감싸려는 흐름이 지난 그 연말에 나타났던 40% 돌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기 이제 2년 차가 되면 오롯이 이제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진짜로 판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여전히 좀 그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저는 좀 박스권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리산으로 비교하면 노고단에 있다. 그래서 천왕봉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추가 동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추가 동력은 결국 중도층과 MZ세대라고 하는 연료인데 마치 난방비가 비싸듯이 이 중도층과 MZ세대의 연료가 활활 태워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런 이유는 결국 중도층이나 MZ세대가 들어오려면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스페셜하게 용어를 줄였듯이 네. 안경사거든요. 네. 안보도 여기 외교가 포함되니까 그런 외교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경제인데 경제는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네. 사람과 관련해서 뭔가 인사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조화를 이루는 이런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네. 이제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른바 윤심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이 전당대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경사, 안보, 경제, 사람.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고단에서 천왕문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요 27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 정식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지난 서문시장 방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정치권 당내 여성 인사들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첫 모임 자체가 그 기사가 이제 그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사들이 다 삭제되는 이런 또 그런 우여곡절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같이 네. 이제 만난 사진이 안 나온 상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들이 또 이미자 의원이 나의 이상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희화성 발언들이 먼저 나옴으로써 그 영부인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희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네. 거는 빨리 그 좀 정책적이거나 그런 보좌진들이 마련이 되어서 조금 더 준비가 잘 돼서 그거를 잘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예. 김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가 향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따로따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수층은 결집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층은 결집했으니까. 하지만 중도층이나 여성이나 MZ 세대를 흡수하는 데는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버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92년에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클린턴 대통령, 바로 부인인 이 힐러리 클린턴이 나중에 2016년에 2008년인가요? 대선에 오바마 대통령과 후보와 맞붙을 정도로 또 정치적인 중량감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92년에 8년간 재임을 할 때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론이 좋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보수층은 결집돼서 조용한 내조에서 적극적 행보로 보폭은 변화됐지만 중도층이나 이른바 MZ세대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지지율의 확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도움이 될까? 이런 또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네. 나 전 의원 지지율이 안 의원에게 옮겨간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 연대론이 그 당심에는 좀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그 안 전 의원이 16.7%포인트를 더 받아가지고 33.9%,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40.0%인데 지난 조사 대비 0.3%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플러스 효과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당 대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비윤 후보들이 계속 1, 2, 3위를 했었고 그 합산한 게 거의 60%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 확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여론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그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면 예. 다자 대결에서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앞서지만 예. 양자 대결에서는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1위를 하는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혼선이죠. 이러면 두 후보의 지지율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세요? 엄청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비운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가져갔을 때 그 효과가 상당하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결송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속이 돼서 실제 3월 8일 당원 투표에까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투표해 낼까? 과연 그것이 뒤따라 줄까? 네. 이 결속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더 결집하자, 이런 또 결속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결국은 양자 대결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딜레마가 있어요. 왜?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이나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들이 뒤따라올 때 한편으로는 미소를 지어서 그래, 나한테 좋게 됐네. 근데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다고 했을 때 자칫 비윤, 반윤 성격이 안철수 의원 지지층이 묻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부담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이게 젠더 이슈도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뭐 여성 민방위 혼란이라든가, 이 젠더 이슈가 후보들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금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 20대, 30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금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그 실제 책임 당원들 조사에서는 또 그렇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당원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더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여성 민방위 훈련도 여성을 뭔가 참여시킨다는 공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고, 저는 이 이슈보다는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이 폭행 협박을 동의로 바꾸는 그 개정법을 낸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20, 30대 그 남성층을 겨냥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그 미세하게나마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국민대회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뭐 앞다퉈서 지금 연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0%에 가깝다. 네.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불출마를 하면서 했던 핵심적인 용어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의 진짜 엄마로 남겠다. 네. 그럼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순간 가짜 엄마가 돼버려요. 그러면 본인은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했는데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누구의 손을 들어주면 가짜 엄마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안 하니만, 손을 붙드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훗날 아이고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히 진솔되게 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 이런 동정 여론, 언더독 임팩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손도, 심지어는 손가락도 조차 터치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수장님도 같은 견해신가요? 근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기자들을 또 만나고 있고 일정 정도 행보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어떤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그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판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남은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그 정미경 최고도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투표율, 네. 당원들의 투표율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과 함께 유승민 의원은 이제 출마가 좀 거의 좀 안 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거는 중요한 변수가 안 되는데 이 당원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키워야 되겠다. 대선 주자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윤상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 이 모두가 경쟁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각 후보의 유불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자대결 구도가 될수록 안철수 의원은 유리해집니다. 네. 그리고 양자 대결 구도로 더 좁혀질수록 김기현 의원이 유리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건 관련되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안철수 의원은 유리. 그다음에 관련되는 변수가 적어지고 단순화될수록 김기현 의원은 유리. 이렇게 되는 게 변수가 많아야 결선 투표까지 가거든요. 네. 결선 투표에 가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결선 투표 안 가고 아예 예선에서 바로 50% 가반으로 승부를 짓겠다는 것이 이제 김기현 의원의 오늘 출연도 했죠. 보관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적을수록 다자 대결 구도가 더 양자 대결로 좁혀질수록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네. 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고 이 대표는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다라는 게 53%고 탄압형 정치 수사다가 33.8인데 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 수사다라는 게 69.8%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나온 그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딱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명분이거든요. 이 지금 수사가 앞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겠다. 그러면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할 것이냐가 여론 흐름의 전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거를 놓고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싸움의 시작을 이제 여기서 딱 잡은 것이고요. 네. 이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나만큼 해라라는 이게 지금 좀 깔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배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네. 총 33장의 검찰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이던데 진술서 공개가 지지층 예. 결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른바 면면 대첩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서면 그리고 검찰의 대면 이렇게 이제 대결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진술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진술서는 검찰에 대한 소명이라고 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더 결집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 맞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대전쟁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싸움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중도층과 MZ세대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네. 이른바 더 구체적이고 사이다 해명과 소명이 중도층 MZ세대 2030이 훅 하고 들어갈 때 이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성산을 더 높이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번에도 그 이후에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구체적 해명과 소명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MZ세대와 중도층의 공감도를 더 높여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 과연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그렇죠. 네. 소위 이제 수사 과정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와도 맞물릴 텐데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일 때 승인했다는 그 결재 서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재 서류에 대항할 수 있는 문건에 대항하는 얼마만큼의 정황 증거나 구체적이냐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을 때 그건 정말 실체적으로 초과 이익을 한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민간업자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다른 형태의 근거로서 또 네.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시장의 행정력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나왔고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뭐 현재 번복된 진술을 넘어서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얼마나 이제 확보하느냐가 그렇죠. 될 텐데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지금 뭐 1년 4개월 되는 수사를 마냥 지연시킬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를 잘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서를 읽어보니까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이 어떻게 이제 내가 시장으로서 이 사건을 대했는가가 잘 앞에 기술이 돼 있고 원래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공영개발 LH가 이제 그런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이게 민간으로 갔다 다시 민간 합동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이 검사라는 단어를 여기에 쓴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또 판단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검사가 지금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입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둬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분을 강화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이 지금 이게 검사가 1년 8개월이나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물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가는 흐름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겠죠. 배 주장님, 지금 네. 에너지 지원금 정책이라든가 뭐 예. 이른바 이제 민심 챙기기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네. 가겠다는 입장인데 예. 민주당 지지율과 여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필요하죠. 민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사법적인 결과, 뭐 1심 재판, 2심 재판 더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당장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에너지 특히 이제 난방비가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 됐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서민들도 있겠지만 주부층, 저소득층, 비수도권, 특히 50대 후반 가구주가 되는 연령대가 좀 40대, 50대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생과 또 이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 소명, 이 대응 이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느냐고 볼 때는 결국은 민생도 민생인데 이 검찰 수사를 결국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의 해결은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뚫어야 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때 비명계 일각에서요, 뭐 네. 대표 사퇴론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론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대표 사퇴한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대표 사퇴보다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많긴 하지만 아까 그 정치 수사라는 그 생각보다는 한 9%포인트가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때문에 이제 이게 공론화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공론화될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교체되는 첫 번째 교체되는 게 5월에 이제 원내대표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좀 공론화되면서 친명계 후보가 되면 이게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고 비명계 후보가 되면 교체돼야 된다는 게 또 높아지고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비이재명계가 중심인 뭐 민주당의 길이 3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특정 정파 관련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비이재명계의 결집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장은 미미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대체적으로 기소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내려오지 말아야 되느냐가 전체 응답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반대라는 거. 결국에는 재판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것도 공천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좀 더 정치적인 결이 다른 그런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뭉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분기점은 뭐가 되느냐? 수도권 지지율이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이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주간 변경으로 그것이 5월 달에 될지 연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추석을 앞둔 9월이 될지는 부각이 될 겁니다. 이때 네. 2주 평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5%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한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중동 특사론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재명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이신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조금 자격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난방비 물가입니다. 다른 것 떠나서 사람들은 정치 현안 이제 좀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